소위 뒷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 등을 상대로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집단 소송 관련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김주영 공익법률센터장을 연결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뭐 교수님으로 불러드릴까요? 변호사님으로 호칭을 할까요? 네, 변호사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예,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울대 로스쿨에서 집단소송 클리닉 강의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강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학생들과 함께 직접 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나서셨다고요. 네, 네. 아, 그 의과대학에는 임상의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로스쿨에는 임상법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아, 그걸 이제 리갈 클리닉이라고도 하는데요. 예. 법대 교수가 학생들과 더불어 실제 사건을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음,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이제 배우게 하는 과목인데요. 네.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임상 과목의 주제가 집단 소송이라서 아하. 이번 학기에 이 뒷광고 소송을 다루게 네. 되었습니다. 네, 그 로스쿨 설립 취지에 딱 부합하는 방향의 수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로스쿨 네. 도입의 가장 핵심적인 또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집단 소송 클리닉 강의 수강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모두 이렇게 클래스가 작습니다. 이제 그 네. 클리닉 강의는 원래 같이 이제 실습을 하는 강의라서 예. 7명이거든요. 네, 아하. 그러면 그래서 7명 학생이 모두 지금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처음에 첫 수업 시간에 네. 각자 직접 집단 소송의 이제 소재를 발굴해서 네. 소송 전략을 짜보라 이렇게 했더니 음. 총 7명 중에서 4명이 네. 이 사건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아.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이제 다른 금융증권 소송을 다루었고요. 그래서 아하. 지금 그 4명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주도하신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한 거네요. 네, 저는 사실 아. 이게 이렇게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 학생들은 이 유튜버 직광고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걸 꽤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네. 자, 변호사님은 원래 오래전부터 사실 그 소액주주 운동 벌여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실 뭐 국내 최고의 집단 소송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소송에서는 그 변호사님이 뭐 대부분 주도하시고 학생들이 그냥 따라오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학생들도 각자 역할을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건가요? 네. 미국에는 이제 로스쿨생도 3학년이 되면은 제한적으로 이제 법정에도 설 수 있고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로스쿨생의 실무 참여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개공 교수지만 또 변호사 자격이 있고 네. 실제로 대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소속된 이제 로펌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 소송을 책임지고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네. 학생들은 이제 이 과정에서 서면에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아하. 또는 국내외 뭐 판례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그 리서치 역할을 하면서 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달리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재를 발굴했다는 데서 좀 차이가 아하, 있습니다. 그러네요. 소재 발굴하고 주도하고요. 네네. 네, 그러면 그 한혜연 씨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소송 대상자 누구죠? 저희가 처음에는 한혜연 씨 외에도 여러 유튜버들에 대한 소송을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례가 딱 맞아떨어진 선례가 없다 보니까 단순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이제 내 돈으로 내가 아. 선제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한 네. 경우로서 법 위반이 좀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 대상을 좁히게 되다 보니까 네. 한혜연 씨만 상대로 하게 됐고요. 네. 다만 한혜연 씨의 그 제품을 이렇게 광고를 맡긴 광고주들까지 네. 이제 포함해서 저희가 소송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아, 네. 광고주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는 직접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광고나 협찬이 아닌 것처럼 소비자를 네. 속이고 방송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광고주들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한데 그 광고주들의 책임 잘못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광고주들이 더 책임이 크죠. 왜냐하면 아,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냥 한혜연 씨의 유튜브 그 방송이 아니라 네. 사실은 그 부분은
광고주가 한혜연 씨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실은 광고를 한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네. 광고의 주체는 사실은 광고주들이죠. 아. 한혜연 씨는 이제 그거를 이제 거기에 활용된 분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광고주의 저 법적인 그 광고의 주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네. 또 실제로도 더 큰 이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뒷광고기 때문에 더 높은 광고료를 지불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 음. 내지 방조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혜연 씨보다도 오히려 이런 뒷광고를 하도록 묵인 혹은 뭐 고의적으로 네, 이렇게 요구하고 이랬을 가능성, 개연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반론도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광고라는 게 사실은 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뭐 조금의 과장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들이 동원되는데 도의적인 책임이나 속였다는 점에서 또는 윤리적인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렇게 집단 소송을 벌일 만큼의 법적인 문제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튜버 뒷광고는 단순히 부주의나 과실은 아니고요. 네. 어떤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고의로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예.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이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향력에 상하는 사실은 그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예. 이게 무슨 거액의 피해를 입힌 큰 사건은 아니지만 네. 사실 작은 피해지만 우리 일상에 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손해라는 게 이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제품에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뒷광고라는 그 기망행위 속여서 피해를 끼쳤다라고 보면은 정신적 피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얼마나 어떻게 피해가 있는지가 규명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가 과연 어떤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네. 그걸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찾아낸 사례가 과거에 여러 유명 백화점들이요. 네. 그 실제 가격보다 정가를 높게 매긴 후에 아. 마치 할인을 많이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아, 예, 예. 그런 이제 백화점 변칙 세일 사기 사건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있었죠. 예. 이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백화점 관계자들에게 사기죄라는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네. 이제 민사상으로도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예. 구매자들한테 뭐 10,000원에서 뭐 음. 10만 원 사이의 정신적 손해를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런 정신적 손해는 보통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네. 재량적으로 인정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상당히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피해자로서 나서는 것보다는 실제 피해자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원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피해자들을 어떻게 찾아서 참여시키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법무부인 한누리가 이제 집단소송에 좀 특화돼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을 통해서 음. 본인 확인을 거쳐서 또 소송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아. 증빙 자료 올리고 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원고들이 이렇게 모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한 10명가량 이렇게 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한 다음 주 말까지 한 100명 내외 네. 뭐 그렇게 왜냐면 이게 한 몇 달 됐잖아요. 이게 네네. 한 두세 달 됐고 또 소액이고 또 뭐 구매 영수증도 또 이렇게 구해서 업로드해야 되고 하니까 아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뭐 상당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네.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청취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8912님께서 저도 그 채널 구독자라 신발 따라 샀는데 소송 참여할 수 있나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 방법을 물어오셨거든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네, 네. 뭐 광고를 봤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네.
광고를 보고 실제 제품을 구매했어야 되는데 아하. 또 구매했다는 그 증빙 자료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언제 구매했다는 사실이 표시된 무슨 영수증이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해서 네. 그래서 그 법무부 한들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소송 참여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그거를 캡처해서 올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자, 만약에 이제 이 소송이 승소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사실 뒷광고가 한혜연 씨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연예인이나 다른 유튜버를 대상으로 다른 분들께서 또 유사한 집단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게 되는 건가요? 사실 소송이라는 거는요. 네. 어떤 소송에서 이제 그 좀 달라요 사안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잘 돼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네. 다른 유튜버의 광고 관련해서도 또 소송이 또 가능하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아, 예. 이번 케이스는 조금 더 저희는 증명을 하기가 쉽다. 아, 이게 뭐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거를 저거 했고 문제를 네. 제기했고 또 한혜연 씨도 이걸 사실을 인정을 했고 또 뭐 위법성도 상당히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소액 청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소송을 할 어떤 유인이 별로 없어요. 음흠. 소송의 복잡성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일단 얻는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배상받는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네. 후속 소송이 그렇게 쉽게 이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예, 예.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청해 듣겠습니다. 김주영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